3월 19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연 이틀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과 그에 따른 예금 부담금 신설 우려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3%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35%, 0.55% 떨어졌습니다. 유럽 증시가 키프로스 우려에 하락했으나 낙폭을 개장 초에 비해 줄이며 마감했습니다. 키프로스발 악재로 은행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소시에테 제너럴과 유니크레디트가 각각 3.3%, 3.6% 하락하는 등 금융주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나라별로는 영국이 0.49% 하락했고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4%, 0.48% 내렸습니다. 지난 주말 유로존과 키프로스 정부가 합의한 구제금융안에 전례 없는 은행 예금에 대한 과세안이 포함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제히 출렁거렸습니다. 키프로스 의회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예금 과세 방안이 포함된 구제금융안에 대한 표결도 하루 뒤로 연기했습니다. 예금 대량 인출 위기를 맞은 키프로스의 은행들이 국경일인 18일 휴점한 데 이어 19일과 20일도 문을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건설업체들이 느끼는 주택시장 체감 경기가 2달 연속으로 주춤거렸습니다. 3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는 4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앞선 2월 확정치인 46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전망치인 47보다 낮은 수준으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연 이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받게 됐는데 여기에 조건으로 신설된 예금 부담 때문에 뱅크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경제 지표 또한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4% 정도 내렸고 그에 앞서 마감됐던 유럽 증시 마찬가지로 하락으로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어제 마감된 코스피 지수,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 삼성전자가 집중적으로 내렸었죠. 이 때문에 지수 또한 197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121선 거의 맞닿아 있는, 거의 다가가 있는 수준인데요. 코스닥도 닷새 만에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낙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2% 이상 내리면서 540선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앞서 일부에 출연했던 전문가들은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자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죠. 오늘장 전망과 전략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짚어보면서 종목 추천까지 받아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키프로스가 구제금융을 받게 됐는데 여기에서 조건으로 붙은 예금 부담금 신설이 부담이 되는 또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또 하락을 하게 됐고 경제지표 또한 안 좋았다고 해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뭐 한마디로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지금은 시장이 뉴스를 생산해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은 뉴스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명분을 찾기 위해서 뉴스가 생산되는 그런 지금의 공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주된 하락의 원인은 바로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 법안이었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우려감이 인식이 되면서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또한 하락 마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0.4%가 빠지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5%가 하락하는 결과치를 맞이했습니다. 그만큼 안에 내용적으로 보시면 금융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죠. 그만큼 금융주가 하락을 했고 대신에 경기 방어적인 통신업종이 상승하는 모습, 그만큼 약세장이 비롯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다시 공포지수 자체는 다시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빅스 지수는 급등을 하였지만 그래도 14선 아래에서 머무는 모습이 아직까지 투자 심리 자체는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바로 주택경기 지표가 발표가 됐었죠. 3월 주택경기 지표를 같이 보신다면 일단 5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다. 잠시 좀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지금 추세 자체가 꺾였구나, 키프로스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시장에 미치는구나, 그렇게 보시는 부분은 물론 좋겠지만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장기적으로 해당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현재는 회복세가 두드러지는 입장에서 단기적인 악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모멘텀을 그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도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 다만 지금은 조정이 잠시나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인식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영향을 받게 될 이슈 어떤 게 있는지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 주셨던 키프로스, 앞으로의 영향은 어떨할지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키프로스 사태가 어제도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과연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해당할지 아니면 단기적인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뉴스를 좀 자세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키프로스가 IMF와 그리고 ECB죠. 그리고 유럽중앙은행에서 어느 정도 금융 지원을 받은 게 100억 유로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13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바로 9개월 전부터 우리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고 다음에 발표가 이때 됐던 것 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악재는 지금 발표가 됐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나쁜 쪽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요.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까지 네 개의 국가가 지금 금융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키프로스가 5번째 국가인데 이제 시장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한다는 거죠. 예금에 대해서 지금 10%의 과세를 매기는 조건으로 대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추구하는 게 바로 양적 완화거든요.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지금 위험 자산에 좀 더 투자를 해라는 거거든요. 버냉키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주식적으로 유입이 상당히 많이 됐죠. 그래서 유동성 자체도 상당히 확대가 되고, 하지만 예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과세를 매기는 과정에 다시 한 번 더 돈이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지 않겠나, 그런 우려감이 지금은 좀 더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금값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값을 한번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값을 한번 보시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보시면 반등이 나오는 국면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 반등이 추가적인 상승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에 그칠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키프로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적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국가 중에 한 개일 뿐이고요. 상당히 인구로 따지면 70만 명이 지나지 않고, 그만큼 예금에 대해 10%를 부과한다는 조건이 이뤘을 때 돈을 많이 빠져나가는 우려가 생긴다는 거지, 그렇게 돈이 많이 빠져나갔던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원인에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악재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시장이 지금 뉴스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신다면 여기 악재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우리는 그렇게 없지 않겠나. 그만큼 지금 세계의 기조 자체는 양적 완화와 플러스를 더한다면 바로 위험자산 선호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주식시장 자체는 지금 꺾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한국 증시에는 호재 모멘텀이 지금 없죠. 전 세계의 모멘텀 자체는 바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양적 완화죠. 일본도 4월 달에 또 좀 더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좀 있으면 이제 중국의 변수가 조금 등장할 것 같은데요. 중국의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상승하기에는 지금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는 과정이고, 197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1970포인트가 무너졌다는 말은 심리적인 지지선이 무너졌다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있는 시선이죠. 그래서 121선이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121선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1930포인트까지는 각오를 하시고 추세적인 이탈로 보셔야 된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121선은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종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악재에 따른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긍정적인 추세를 훼손시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121선이 놓여 있는 1960선 정도 지지 여부 확인해 보시고 여기도 이탈이 된다면 전 저점 부근인 1930선까지 또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여유 있게 봤을 때 오늘장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아픕니다. 예. 지금 아프고요. 그래서 약을 먹었으면 회복을 곧장 했을 건데 지금은 약이 바로 금리 인하였죠. 네. 금리 인하 안 하면서 지금 이 사태까지 갤갤거리면서 또 다시 한번 또 기어가는 모습인데, 이런 시장에서는 좀 더 우리가 음식료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방어적인 종목군들을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현금 비중 같은 경우 좀 더 늘려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추세적인 부분을 조금 더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농후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분들 그리고 회원분들도 다들 뭐 잘 아시겠지만 종자 회사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채소 종자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국책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국책에 대해서 지금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매출에 대해서 90%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죠. 나머지 10%의 부분에 세금을 매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정부 지원 그리고 육성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구하는 프로젝트를 행할 때 자기 보조금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기존에는 50%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농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0%대까지 낮춰졌죠. 그런 부분에서 마진이 그만큼 더욱더 남을 수가 있겠구나. 똑같은 매출이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해보자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법인을 한 가지 또 변수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 법인 회사가 있는데요. 100% 자회사죠.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 구조는 모두 다 농후바이오에 연결식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연 20% 정도가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중국 같은 경우에 내수적인 정책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내수 확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종자회사 그중에서도 농후바이오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오르는 모습은 지금 시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보실 수가 있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돌파에 대한 분위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단가는 항상 밑에서 잡는 방법을 조금 연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차트를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어느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후바이오라는 회사 자체가 어느 정도 변동폭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지금은 기관의 수급 힘이 조금 강했던 부분이었고 지금은 기관이 이끌 수 있는 장세입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급하게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더 그 전 고점을 넘었을 때 가격대 돌파 구간이죠. 24,000원을 매수가로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27,000원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23,000원대 하단에 있는 21선이 이탈되면 그때는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다음에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녹록지 않습니다. 네. 제가 단가를 조금 낮춰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단가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우리 정부와 또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농후바이오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해 주셨던 오성 LST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추천해 주셨던 루멘스인데요. 추천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두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장 코스닥 또한 2% 이상 내렸었는데 두 종목 다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예, 일단 어제 코스닥 시장이 빠지면서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이 종목들은 매수가 좀 잘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쪽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장중에 8%대까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상당히 돌파를 강하게 해줌으로써 앞으로의 추가적인 진행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주가가 오전에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대양봉을 한번 뽑아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뭐 이런 식의 진행은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뚫고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더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를 지금 6,100원을 잡아놨는데 일단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진행을 보시고 나중에 주가가 도저히 더 매수가 안 들어오면은 조금 낮춰서라도 목표가를 조정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6,100원 그대로 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어제처럼 이제 오르고 난 다음에 장 마감에 밀리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때 저점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조정 줄 때 우리 투자자들께서 매수를 계속 한번 노려보시는 쪽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루멘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추가 상승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9,95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기관들의 매수가 많이 몰리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이 2% 가까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도 조정 자체를 깊게 받기보다는 얕은 조정 형태로 숨 고르기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렸던 11,000원대까지도 지금으로서는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가기 전까지 이제 10,000원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심리적인 저항 라인이 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고 가는 것보다도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시장 자체가 계속 더 약해진다라면은 위쪽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는 이런 식의 그 유도리 있는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 굉장히 강하죠. 이 두 종목 관심 종목 적절히 대응 전략 참고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유망 업종을 찾아볼게요. 오늘은 어떤 업종 들고 오셨나요? 네, 뭐 전에 소개드렸던 LED 관련주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ED 관련주는 지금 최근 들어서 매수가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추세도 계속 진행을 긍정적으로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의 면면을 살펴보셔도 앞서 말씀드렸던 루멘스 같은 경우에도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의 신규 출시로 인해서 신규 수요가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출 증가라든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또 그 밖에 다른 업종들의 업종 내의 다른 종목들을 보셔도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추세가 강한 편이고요. 또 루미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요번에 그 2월 초까지 조정을 받은 다음에 2월달, 3월달 꾸준히 조금씩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기관들의 매수도 꾸준히 따라붙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줄 때 저점 매수하는 형태로 공략을 가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요즘은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좀 중형 종목들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으니까 수익률을 위해서 그쪽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LED 관련주 조정 시 저점 매수 전략을 추천해 주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을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BS 컨텐츠 허브라는 주식인데요. 뭐 드라마나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많이 제작을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드라마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까지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 들어서부터 주가가 옆으로 기기 시작하면서 에너지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기관 매수에 의해서 박스권 돌파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단기 흐름을 한번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고요. 박스권 돌파가 나올 경우에 전 고점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5,000원에서 15,5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 라인인 17,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부분인 14,000원 부분이 깨지면은 위험 관리 하시는 걸로 그렇게 기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병곤 전문위원님 주시는 종목마다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SBS 콘텐츠와 보도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소 같으면 신창원 대표님 먼저 만나봐야 할 순서인데요. 오늘만 신창원 대표님은 잠시 뒤 프로그램 코너 말미에 한 8시 35분 정도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먼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님과 함께 오늘 일정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오늘장 일정 체크하면서 오늘장 전망과 함께 또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네, 오늘은 이제 각종 개시회 박람회들이 좀 많은데요. 오늘 네. 워터코리아 국제물산업에 대한 박람회가 오늘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이제 대구 엑스포에서 이제 개최될 예정인데요. 일단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물 관련 이제 뭐 테마주들이 좀 움직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박람회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요. 상하수도용 자재 그리고 제품에 대한 관련된 이제 응용 기술과 또 시공, 유지 관리에 대한 기술 그리고 또 장비 등을 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제 물 산업에 대한 박람회에 대한 뭐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EU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헬스케어 의료 기술에 대한 전시 상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뭐 유럽 연합은 유럽 기업과 또 한국 기업에 대한 비즈니스 협력 도모를 이제 목적으로요. EU 게이트웨이 프로그램 2013년도에 대한 헬스케어와 의료 기술에 대한 전시 상담회를 오늘부터 내일까지 코엑스에서 이제 개최할 예정인데요.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009년도로부터 매년 개최된 행사로 이제 유럽의 헬스케어와 또 의료기기 등이 이제 전시되면서 우리나라 기업과 유럽 기업 간의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관련주들, 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정책적으로 법무부에서도 성폭력 범죄자들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대한 관련에 대한 법률을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뭐 화학적 거세를 이제 피해자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로 확대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에 좀 포커스가 좀 잡혀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미국 경우에는 이제 2월달 주택 착공에 대한 건축 허가에 대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고요. 또 유로존은 1월달에 건설에 있던 건설 생산지수 경제지표 발표가 있다는 점과 이번에 시라카와 그다음에 마사키 일본은행 총재가 2월 5일날에 조기 사퇴 이사를 밝혔었죠. 그러니까 오늘 일본은행 총재 조기 사퇴가 일단 이루어진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황으로 좀 넘어가서요.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이 갑자기 무너지다 보니까 많이 시장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많이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1970포인트 쉽게 이탈될 자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결국에 코스피 지수가 빠졌던 것은 삼성전자의 수급 불안정 때문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프로그램 쪽에서도 우호적인 프로그램 매수 물량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유익 기대감이 좀 일단은 시장에 공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최근 들어서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이 올라오면은 지수는 조정을 받는다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그 인식을 좀 하고 있는데요. 결국 운수장비와 전기전자의 변동성 예상이 좀 커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환율이 올라오는 것을 마냥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와 함께 안전세로 꼽히는 이 금값마저도요, 최근 조정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왜 도대체 이 금값이라든지 혹은 우리 그 환율이 왜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은 지금 일단 달러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최근 유동성 양세에다가 또 엔화와 또 유로화의 상대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그 배경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험 자산을 선호하기보다는 각종 이벤트 요인에 따라서 달러와의 방향성이 좀 결정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달러화와 지수와의 큰 연동성을 좀 보여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또 미국의 양적 완화로 추가 유동성 공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주식과 또 달러와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미국의 경제 지표도 양호하다라는 점도 우리가 한몫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우리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형주의 부진이 지금까지 시장에 좀 우리가 제약적으로 걸었다라면은 코스닥과 중소형주는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코스닥도 지금 뭐 단기적인 6주 동안 강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좀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닥은 530포인트까지는 좀 조정이 좀 보여지지만 코스닥은 22일 날에 코스닥의 왕위 기관이 있죠. 셀트리온이 바로 대기 중입니다. 바로 셀트리온이 액면 병합을 하면서 다시 시장에 다시 돌아온다면은 코스닥은 다시 반등에 대한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코스피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강하게 나온다면 오히려 시장은 반등할 수 있는 기회의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시장이 눌릴 때에는 저가 매수에 동참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LG전자입니다. 네. 아주 우량주죠. 휴대폰 및 관련 부품 주식입니다. TV, 핸드폰, 냉장고, 에어컨 등 4가지 사업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 집약도가 높은 부분으로 세계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LG에서 만든 스마트폰 옵티머스 매출이 현재 유럽에서 삼성, 애플 다음으로 3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한 편입니다. 유보율이 1280%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전고점을 보시면 돌파 추세네요. 심리도 및 신용비율이 양호합니다. 보유기간, 주봉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현재 계속 바닥권에서 상승 추세고요.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고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상승 추세하면 약 9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LG전자주에 많이 물려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LG전자는 잘하면 9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7만 8천원에서 8만 2천원 사이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수익이 약 10%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7만 6천원입니다. 오늘의 추천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월 들어서면서 삼성전자와 또 주가 반대 흐름을 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LG전자가 오늘의 관심 종목이었는데요.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단기로 승부할 만한 종목, 한 종목 더 추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럴 때는 단타로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타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요, 참 시장이 황당한 것 같습니다. 종합지수 18포인트 내리니까
상승하던 모든 종목이 갑자기 3%에서 7%씩 거의 95% 이상 종목이 모두 하락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추천해드린 SL도 4.5% 상승을 잘 하다가 종가에는 갑자기 마이너스 2.6%로 하락을 했습니다. 기분이 참 좋다가 말았습니다. 어제 그래서 끝나고 나서요, 전 종목을 돌려봤는데요, 장중 3%, 5% 상승하던 종목이 끝날 때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로 모두 하락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어제 이틀간 우선주들이 약 18종목 이상 상한가를 갔는데요,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갈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매수한 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요, 주의하시고 되도록이면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단타할 종목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단타 종목은 KCT입니다. 컴퓨터 및 주변 기기입니다. 각종 단말기 시스템 솔루션 및 금융 자동기기 솔루션을 국내 금융 고객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및 한국마사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공부문 고객들이 주된 고객입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315%로 양호합니다.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 증가 중이고요. 심리도 신용장고는 좀 올라오는데 이런 종목은 빨리 단타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차트는 아주 좋은데요. 현재가를 보니까 거의 상한가 근처에 있습니다. 상한가 근처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추천할 때는 약 플러스 3%까지는 잡으셔도 되는데 상한가 지금 12%, 14% 내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잡지 마시고 장중에 보합에서 한 3% 정도 나오시면 매수를 하셨다가 장중 3%나 5%씩이면 잽싸게 파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AS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3월 19일 화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IG 투자증권은 SL을 꼽았습니다. R&D 비용 등의 문제로 수익 개선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자동차 관련주들로 급락 이후에 반등을 기대해봅니다. 21선 위에서 매수 전략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은 LG전자를 꼽았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2,87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68% 증가할 전망이며 옵티머스 G 프로의 판매가 본격화되는 2분기부터는 외형과 수익성 개선 추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 신세계를 꼽았는데요. 1월과 2월 실적은 부진했지만 최근 3월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특히 여성과 남성 의류가 양호함에 따라 마진 개선도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25만 원 유지합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인데요. NHN 꼽았습니다. 일본, 대만, 태국 등에서 라인의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 중인 것으로 추정돼 향후 가입자 수와 매출액의 빠른 증가가 예상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3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IM투자증권 살펴볼까요? 현대미포조선을 꼽았습니다. 지난해 저수익성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벌크선들의 인도가 마무리돼가고 있어 하락세는 멈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올해 연간으로 수주 잔고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PC업황의 개선 속도에 따라서 잔고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16만 9,500원 유지합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LI투자증권 연결을 해서요. 자세한 오늘장 전략을 들어보고 관심 종목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LI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화요일장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약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증시도 키프로스의 그 구제금융 신청에 따라서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일단 그런데 전일 아시다시피 나스닥 40포인트 가까이 장중에 하락을 했다가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미증시도 결국에는 키프로스의 구제금융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투자분들도 다 알다시피 5일선도 계속 보면은
5일선도 꺾여 있고 21선도 꺾여 있고 월봉상도 음선의 모습입니다. 기술적인 패턴에서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수급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 수급의 중심에 있는 것은 또 외국인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은 매수했지만 주식 매도가 상당히 거칠게 나오면서 결국 주가는 반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선물의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식과 함께 들어오는 그 주식 또한 1,000억 이상 매수를 하고 선물도 1,000계약 이상을 매수하는 동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수급 상황의 모습도 여전히 여의치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위치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은 결국 이렇게 미증시가 올라갈 때 우리 증시가 상승하지 못했던 디커플링 현상 해소는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에서 찾아보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아직까지 키프로스의 구지금이라든지 미증시가 단기적 급등했다가 흔들리는 위치에 놓여져 있고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매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필요는 없겠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매매도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을 보면서 확인한 이후에 최소한 외국인 투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5일선의 상승 전환한 이후부터 우리가 매매 전략을 구사해두지 않기 때문에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밑에서는 입질 배팅 수준만 구사하시고 결국 확인되는 시점에서 매매 전략을 참여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LIG 투자증권의 신규 편입 종목 SL이던데요. 자세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투자분들 알다시피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이 앞전에 엔화 약세로 인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부품업체들도 상당히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SL도 투자분들 알다시피 자동차 부품업체로서 현대기아차라든지 한국GM이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자동차 관련주들이 엔화 약세와 그리고 전체적으로 매출 감소, 경기 부진에 대한 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부품주들도 함께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R&D 비용의 문제도 있고 고정 비용의 증가 부분도 있어서 바로 수익성 개선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하지만 항상 주가는 이렇게 악재를 머금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 바닥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몰리면은 누구나 다 좋다고 해서 몰리면 거기가 단기적으로 꼭지가 되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보면은 항상 안 좋다고 할 때 거기서 씨앗이 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거든요. 자동차 관련주들도 지금 현 시점에서 바로 좋다고 나오는 분석들은 없을 겁니다. 당분간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엔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격적인 조정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다 반영했다고 본다면 현 시점부터는 자동차 관련주들도 이제까지 너무 아니다 한번 보지 마시고 이제 바닥권에서 턴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SR 같은 경우도 일단 작년 11월 달에 바닥점을 찍어놓고 12,000원대에서 14,000원권대 계속 박스권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는 주가 조정을 받았다면 이제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21선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21선이 저점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장대양봉 이후에 월요일장인 눌림목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 현 시점에서 흔들어줄 때는 여전히 매수 전략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요즘 들어서 거래량의 증가도 꾸준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분들이 현 시점에서는 바로 한 번에 매수하기는 좀 어렵고 시장이 아직까지는 급반등으로서 시장이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구사해 주시고 분할로 해서 첫 번째 음봉이 나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장대 양봉 뒤에 3일 동안에 걸쳐 매수하는 그런 마인드 접근해 주신다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펀드멘탈한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동차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모습이 이제까지 충분히 쉬었다면 결국에는 저점 매수도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해서는 SL도 투자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단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분할로 해서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해 나간다는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LID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팀의 김관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와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렸어요. 예, 한필신하는 기부라면카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또 대거 매도하면서 코스피가 예상하셨던 대로 1960선대까지 내려와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환매수하면서 이 포지션을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변동성이 확정이 된다면 이후 시장 흐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예, 일단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김보람 앵커님이 잘 꼭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일단 우리가 항시 요즘 이제 선물 포지션이 변경될 때 주가가 이제 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 선물 시작하고 이틀 동안 일조를 그 하방으로 하다가 어제 이제 7천억 정도를 플러스를 먹으면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면서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그 관점이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포지션에 특히 이제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의 변경 이 부분을 오늘 꼭 찍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뭐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 같았으면 추가적으로 계속 보유했을 건데 보유하자고 환매수하는 걸로 봐서 글로벌 증시가 빠졌지만 제가 볼 때 주가는 오늘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매도 매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매수를 보면요, 전부 선물에 연계돼서 매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3,793억 매도하는 그런 모양인데요, 엄청난 매도죠. 엄청난 매도인데 이제 선물의 영향으로서 특히 이제 근 1년 동안 기관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엄청난 손을 잃기 때문에 이번 6월물 선물에서는 뭐 초반부터 이제 칼을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선물하고 삼성전자 연동 지수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주가는 어쨌든 간 이제 120주평까지 이제 가까이까지 내려왔는데 추가적으로 내려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주가 자체는 한번 횡보나 반등으로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그 3분의 1 자리가 상승폭의 3분의 1 자리가 이제 저항받는 자리에서 꺾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이 저항에 도전하는 그런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이 반등하면 제가 볼 때 1980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이제 1970포인트 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깨가지고 저도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놀랐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자리에서 추격 매도 이거는 굉장히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이격도로 봐서는 이격 자체가 100에서 하방 이탈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는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죠. 일목균형표 구름 변곡에서 대변곡이 나왔다. 엄청난 폭경이 나왔다. 여러분 일목균형표 꼭 배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구름의 변곡에서 주가에 큰 변곡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앞으로 또 며칠 후에 또 변곡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곡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목균형표를 꼭 빼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목균형표 배우실 분은 3월 30일 날 인터넷으로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강좌가 있습니다. 예, 참석하고 싶은 분들은 서울경제센TV나 저에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석이 별로 남지 않았으니까 우딱우딱 신청해 주시고 일단 변곡점에서 주가가 반등하지만 반등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입니다. 1980포인트. 종합주가지수로서는 이동평균선으로서는 여러분 볼 때 61평이고 일목균형표적으로 볼 때 기준선의 저항이 굉장히 세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망이를 휘두르더라도 짧게 휘둘러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의 선물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의 포지션이 크게 없을 때는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크게 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매매는 짧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선행스팬 1에서 지지를 받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삼성전자의 종점은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221평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220평 아직까지는 가는 그런 장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삼성전자의 반등인데 삼성전자의 반등이 과연 선행스팬 2 자리까지 245만 원까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이걸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삼성전자가 245만 원 이상 넘어간다면 장 자체의 반등이 제가 볼 때는 2,000을 한번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누차 말씀 선물입니다. 선물의 무게중심이 여러분 보다시피 262.50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심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반등입니다만 반등 자체의 매물대가 굉장히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는데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조금 빨리 올라가는 그런 모양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리가 여러분 굉장히 위태위태한 자리죠. 왜 위태한 자리냐면 오늘부터 선행스팬2의 움직임이 변경되는 날입니다. 선행스팬2의 움직임이 오늘부터 움직입니다. 선행스팬2에 움직일 때 여러분 주가의 어느 형태로 움직일 것인가. 캔들 차트가 구름 아래냐 구름 위에냐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구름 아래에서 선행스팬2가 움직인다면 주가가 급락 나오겠지만 선행스팬2 위에서 선행스팬2가 움직이나 급락보다는 횡보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단 이번 주는요. 일단 조금 뜸뜸이 쉬어가는 장이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목요일 전후에서 큰 폭의 반등이나 하락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목요일 전후에 큰 폭의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목균형표 변곡점에서 주가의 자체가 큰 변곡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구름 변곡 전까지는 큰 폭의 변곡보다는 작은 변곡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굉장히 행보합니다. 큰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신중하시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추격 매도는 분명히 자제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코스닥 종목이 좀 버득버득 뜬다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서 물리는 그런 부분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첫 번째 여러분께서 꼭 봐셔야 돼요. 오늘 또 상해종합 증시입니다. 상해종합 증시의 반등 없는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은 분명히 없다. 이렇게 보니까 상해 증시의 반등을 여러분 꼭 보시고 삼성전자를 오늘 하늘 쭉쭉 놔서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반등 없는 주가의 반등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외국인 선물을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오늘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 여러분 주가가 사실 조정이 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의 반등에 비해서 조정은 미미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체감은 굉장히 강할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1등 주식을 안 만져 그렇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등 주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성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시장 단기적으로는 횡보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반등 가능 지수는 1980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시장 방망이는 짧게 잡고 대응하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찬가지로 어제 한 1% 넘게 내렸었던 중국 증시 잘 확인을 해보시고요. 2% 이상 내렸었던 삼성전자의 오늘 흐름 주목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선물 또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자, 오늘 화요일장 시작을 하는 지금 27분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요. 현재 예상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지수 반등 출발 가능할까요? 현재 1970포인트로 0.1%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여기에서 마치고요. 오늘장 반등 출발 가능할지 어떠한 흐름이 이어질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